경제적 자유, 파이어라는 그 뜨거운 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기는 악몽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돈이 복사될 것이라는 환희에 차 있던 한 남자의 계좌는 순식간에 돈 삭제의 고통을 새기는 낙인이 되었고 20억 자산가라 불리며 은퇴를 눈앞에 뒀던 또 다른 남자는 월 28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평범한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성철 부장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팍팍한 현실과 답답한 사무실 공기 속에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조기 은퇴라는 꿈이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답했듯 그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연일 떠들썩하던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에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중간 정산하고 가지고 있던 대출까지 끌어모아 TQQQ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은 그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8% 하락하는 동안 김 부장의 TQQQ 계좌는 마이너스 68%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찍으며 녹아내렸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그의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TQQQ였고 그 규모는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김성철 부장이 있었던 겁니다. 매일 돈이 복사된다고 해서 샀는데 매일 돈이 삭제되는 아픔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처럼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 그는 이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정년까지 버티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고쳐 써야만 했습니다. 증권사를 다니라 과감히 사표를 던진 30대 후반 이현우 차장. 그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예비 파이어 족이었습니다. 3억 원의 빚,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 자산을 20억 원까지 불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명한 4% 법칙에 따라 매년 자산의 4%인 8천만 원을 인출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하지만 시장은 그의 계획마저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으며 그가 감당해야 할 월 이자 부담은 2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믿었던 자산은 꽁꽁 묶여버렸고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이현우 차장은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재테크 대박이라는 신기루 위에 세웠던 파이어의 꿈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실패 사례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공통적인 함정을 알아야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영원한 우상향이라는 위험한 환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정 자산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고 전 재산을 거는 몰빵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치가 단 20%만 하락해도 그들이 믿었던 4% 법칙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자산을 인출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원금 손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예상 박지출이라는 무서운 복병입니다. 파이어 계획은 대부분 매달 쓰는 생활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물론이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이 5억 원의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약 2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1년에 24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정신적 공허함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한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럽 도시에서 한두 달씩 머물며 꿈에 그리던 여유를 즐겼지만 낮 시간에 자신과 어울려주는 사람들은 모두 나이든 은퇴자나 노인들 뿐이었다고. 자기 또래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일터에서 바빴기에 공통의 화제는 줄어들고 만남은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노인이 된 것 같은 현타를 느끼며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을 넘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방의 유혹을 이겨내고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말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한 방이 아닌 세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TQQQ 같은 고위험 자산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3층 연금이라는 단단한 기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투자의 유혹을 이겨낼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이라 부르지만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00만 원에 육박하며 최고 수령액은 26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최대한 두텁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인출이 아닌 창출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을 야금야금 빼서 쓰는 4% 법칙에만 의존하는 것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원금을 갉아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주택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자산시장의 등락과 무관한 진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신다면 노란우산 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강력한 소득 공제는 물론이고 사업 실패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최소한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은퇴가 아닌 삶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사회적 단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의 현상을 두고 과거에 평가절하됐던 노동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파이어족의 배신은 결국 쉽고 빠른 길에 대한 헛된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한 방의 대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가 아니라 파이낸셜 리질리언스, 재정적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인스파이어 앤 링게이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다시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은 과연 몇 개인지. 그것이 바로 불타버린 잿더미가 아닌 평생 꺼지지 않는 온기를 만드는 진정한 파이어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